네, 첫 번째 특징주 이번에 박준현 운영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력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풍력 섹터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CS 윈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어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솟구친 풍력의 대장주 CS 윈드입니다. 꼽아주신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풍력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뭐 다른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는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도를 좀 하다가 현재 네. 지금 태양광 카르텔과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지금 비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네. 때문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모멘텀이 좀 꺾이면서 상대적으로 풍력주 쪽으로 관심이 좀 이동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예사 같은 경우 글로벌 풍력타워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 최근에 이슈됐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태양광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좀 부진했거든요. 맞아요. 예, 부진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럽에서도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알리파워 EU라고 그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자체가 좀 이슈화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CS 인드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예사가 이제 국내보다는 거의 해외 기업입니다. 국내 쪽에서는 매출액이 거의 없고요. 현재 회사 글로벌 각 대륙별로 전진 기지가 있거든요. 미국에도 물론 진출해 있고, 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베스타스라는 미국 법인을 좀 인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럽 쪽의 전진 기지는 포르투갈하고, 그 다음에 터키 쪽에 공장이 있고요. 예. 그래서 유럽 시장의 풍력 시장 확대에 전진 기지를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에 전진기지에 있는데 베트남도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함께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죠. 즉 글로벌 시장에 각 대륙별로 해외 법인이 좀 진출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태양광 시장의 확대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혜를 받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관련해 가지고 IR 법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예사가 최근에 전망으로 따지면 풍력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기가와트 시당 와트 시당 약 3달러 정도 혜택을 좀 받는데 예상 캐파 자체가 지금 1기가와트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네. 향후에 증가된 것까지 감안하면 약 1.5기가와트를 미국 시장에서 풍력 시장 쪽에서 예사가 관련 쪽에 풍력타워 쪽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총 누계를 따지면 약 10년 동안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게 특별히 수혜를 좀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사가 예. 최근에 시장을 주목을 못 받던 것 자체가 1분기, 2분기 때 시작이 약간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이유 자체가 수준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쪽인데 작년도인가요? CS 베어링 정도 좀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해외 투자 쪽과 관련된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약간 부진했던 건데 수준 규모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풍력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었는데 국내 시장 자체도 본격적인 계약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해외 쪽의 성장과 또 국내 시장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감안한다면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 종목들 악재로 이래서 제가 풍력으로 좀 이동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태양광과 관련된 이제 카르텔 관련된 비리조사 부분 자체가 네. 국내 그 태양광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내 기업들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좋았던 것 자체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는 계속적으로 작년도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원전 시장 쪽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미 시장 자체가 많이 냉각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다만 이제 풍력 시장 자체는 그렇다 카르텔 조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자체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시장 자체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알리백 참여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예. 삼성전자 단일 그룹이 사용하는 전력량 자체가 서울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보니까 1.8배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현재 어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지고는 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네. 예. 또 특히 삼성 그룹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일부 국내 기업들 23개 기업들이 알리 100에 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는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양광 조사 관련 비리 카르텔과 관련 단기 악재 요인이겠지만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 또 태양광 시장을 중심으로 풍력 시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또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CS인들은 최근에 좀 주가 좀 못 알아와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중장기적으로 네. 상향할 것 같고요. 여타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에 충분히 좀 빠졌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